2015년 한국재계와 정치권을 뒤흔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특히 미국의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은 이 합병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장기간 이어졌다. 메이슨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합병을 찬성하도록 유도했고 그 결과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자신들이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18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에 의해 공식화되었고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결국 2023년 8월 PCA는 메이슨 측의 손실 일부를 인정하며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 약 437억 원과 지연이자 약 8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원고 청구액의 약 16% 수준에 불과했지만 정부는 판정에 불복하며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법원은 원심 판정을 유지했고 정부는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25년 7월 메이슨은 돌연 해당 소송을 위드 프레주디스 조건으로 전격 취하했다. 이는 동일한 청구를 다시는 제기할 수 없는 조건이며 통상적으로 패소 가능성 혹은 실익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메이슨 측이 스스로 소송을 철회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이는 정부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여러 가지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삼성합병의 정당성을 둘러싼 국내 사법 판단이 메이슨의 입지를 좁힌 측면이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5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는 메이슨이 주장했던 불법적 정부 개입 논거에 대한 법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ISDS 소송은 평균 5년 이상 걸리는 고비용 절차이며 메이슨 입장에서 실익이 줄어든 상태에서 더 이상 한국 정부와의 대립을 지속할 유인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외교적 채널이나 사적 협상을 통해 원만한 종결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소송의 전격 취하는 여러 방면에서 시사점을 던진다. 무엇보다 정부는 ISDS와 같은 국제 분쟁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이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에게도 안정적인 투자 환경에 대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삼성은 오랜 시간 자신을 올가매던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지배구조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메이슨의 소취하는 단순한 소송 종결을 넘어 삼성 합병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정치법률적 이슈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 이는 한국 재계와 투자 환경의 투명성 회복과 국제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주식, 삼성전자 합병 사태의 중심 기업으로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과 메이슨 소송 종료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입니다. 삼성물산 합병 주체로서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한국전력 정부 정책 리스크가 중요한 기업으로 이번 정부의 소송 대응은 향후 타 기업에 간접적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대형 합병과 정부 규제와 밀접한 산업군에 있어 향후 ISDS와 관련한 대비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